왕의 그림자 한 명의 편, 부제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단 한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사내. 전하, 한명회가 입궐하였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전각 안으로 스며든다. 왕좌에 앉은 예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선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등은 곧다. 다른 신하들이 땅에 이마를 박을 때 그는 천천히 한 무릎만 꿇는다. 경은 과인의 명을 거역하려 하는가? 예종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난다. 전하, 한명회가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신은 두 분의 왕을 섬기며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세조대왕과 덕종대왕께. 그러나 신이 진정으로 무릎 꿇은 것은 왕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이옵니다. 전각이 숨을 죽인다. 이 사내는 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권신 한명회다. 하지만 세상은 모른다. 그가 왜 왕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는지를. 흙에서 시작된 야망. 1453년 한양 서촌 누추한 저택. 명회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가난한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난 한명회. 28배 나이에도 벼슬 하나 없는 처지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명회 반드시 출세하여 어머님께 비단옷을 입혀드리겠나이다. 그런 꿈은 접어라. 내 아비도 말년에 종사품 벼슬 하나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신분이 낮아 꿈조차 낮아야 합니까? 한명회의 눈빛이 번뜩인다. 그때 한 사내가 찾아온다. 수양대군의 측근 권람이다. 한명회, 그대의 재주를 소문으로 들었소. 대군께서 그대를 부르시오. 이것이 시작이었다. 권력이라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 조선 초 왕실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세종은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했다.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넘본다. 한명회는 이 피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 권력의 시작 계유정난. 장면 1453년 10월 수양대군 사저. 명회, 경은 무엇을 원하는가?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신은 신분의 한계를 넘고자 하옵니다. 신분의 한계? 예. 신은 서자의 몸이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세상은 신의 출신만을 볼 뿐이옵니다. 수양대군이 피식 웃는다. 좋다. 그대가 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과인은 그대에게 천하를 주겠노라. 전하, 아니 대감마마, 곧 전하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1453년 10월 10일 궁궐안. 칼날이 번뜩인다. 김종서, 황보인,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이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한명회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명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오.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 되는 것이오. 권람이 차갑게 말한다. 그날 밤 한명회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생각한다. 나는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이 손의 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절정의 순간 또 왕의 오른팔. 1455년 세조 즉위 후. 한명회, 예, 전하. 경은 과인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웠소. 원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말하시오. 한명회가 고개를 숙인다. 신은 다만 전하를 곁에서 모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옵니다. 허허, 욕심이 없는 척하는구려. 좋다. 경을 이조판서에 제수하겠노라. 한양거리, 백성들의 수군거림. 저 한명회라는 자, 듣자 하니 서자 출신이라던데. 쉿, 지금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권신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허나 계유정난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김종서 대감 같은 충신도 그의 칼에. 조용히 하시오. 역모로 몰릴 것이오. 한명회는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거리를 지나간다. 그의 표정은 굳어있다. 한명회의 집, 깊은 밤. 대감마마, 진지 드시옵소서.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 대감마마?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권력의 정점. 하지만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 모욕과 절망, 의심의 시작. 1468년 예종 즉위 직후 한명회가 또다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세조를 섬긴 것도 모자라 이제 어린 주상까지 예종의 측근들이 수군거린다. 전하, 한명회를 견제하셔야 하옵니다. 저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사옵니다. 예종이 고민에 잠긴다. 18배 어린 왕. 그는 아버지 세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한명회는 바로 그 아버지의 상징이다. 궁궐편전. 한명회, 경은 선왕을 섬기며 큰 공을 세웠소. 허나, 무엇이옵니까, 전하? 경은 과인보다 선왕을 더 생각하는 것 같소. 전하! 한명회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난다. 과인은 경이 두렵소. 경은 왕을 만들고 왕을 바꾸고 그 힘이 과인에게도 미칠까 두렵소. 그 순간 한명회는 깨닫는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왕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하, 신은 물러가시오. 과인은 오늘 경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소. 진한 기영 회한의 밤. 한명회의 서재, 밤. 촛불이 흔들린다. 한명회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든다. 명회야, 내가 벼슬을 하게 되었다니 어미는 기쁘구나. 하지만 착한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다. 어머니.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회상 단종 폐위 후. 한명회, 그대는 후회하지 않는가? 권람이 묻는다. 후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소? 이미 저지른 일인데. 하지만 단종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소. 한명회는 대답하지 못한다. 현재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는가?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본다. 신분을 넘으려 했다. 권력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양심, 명예, 백성들의 존경. 나는 역사에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충신인가, 역적인가? 숨겨진 진실. 1469년 예종 승하 직후 궁궐대전. 대감마마,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인가? 예종 전하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사옵니다. 한명회의 얼굴이 굳는다. 예종,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 세자는 아직 어리고 이러면 또다시. 그때 대신들이 모여든다. 한명회,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작정이오? 차가운 목소리들이 그를 애워싼다. 신은 또 피를 보자는 것이오? 계유정난처럼? 아니오. 한명회의 목소리가 전각을 울린다. 신은 더 이상 피를 원치 않소.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정통 계승자요. 그를 왕으로 모셔야 하오. 하나 대군은 겨우 5살. 그렇기에 섭정이 필요하오. 대비마마와 대신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하오. 세상은 나를 권력에 미친 간신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어린 왕 앞에서. 신 한명회,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겠사옵니다. 더 이상 왕을 만들지 않겠사옵니다. 숨겨진 진실. 한명회는 예종에게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정통 계승을 지켰다. 그는 다시 한번 피의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권력의 끝. 1487년 성종 18년 한명회 임종. 대감마마. 가족들이 둘러선 병상. 84세 한명회가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은. 대감마마, 말씀하지 마옵소서. 옳았는가? 그른 것이었는가?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한명회가 죽었다던데. 역적의 무리가 드디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한다. 허나 그가 없었다면 세조의 치세도 성종의 안정도 없었을 것이요. 권력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려. 한명회.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한 얼굴은 왕을 만든 권신, 계유정난의 피를 손에 묻힌 역적. 다른 얼굴은 조선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신하, 어린 왕들을 지키고 정통 계승을 지킨 충신. 역사는 그를 간신이라 기록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세조의 개혁도 성종의 안정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묻는다. 권력은 무엇인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신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명회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렸지만 양심은 그를 평생 짓눌렀다. 여러분이라면 그의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왕의 그림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왕을 만든 여인, 문정왕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권력은 여자에게도 평등할까요? 아니면 더 잔인할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